오늘 저를 만난 게 여러분들 아마 평생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뭐 자주 뵙겠지만 첫 번째 이제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찍을 때 나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사진이 참 잘 나온다. 그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우리 김 PD님 역시 다른 분들은 사진이 잘 안 나와요?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사진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 몇 분 계시고 잘 안 나오시는 분이 절반 이상 되고 잘 나오시는 분이 한두 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사진 찍는 경우가 많죠. 갈수록 아마 사진 찍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사진이 잘 나오게 하는 요령이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평생 사진 찍을 때마다 제가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킨 대로만 하면 사진이 항상 잘 나와요. 좋겠죠? 배우고 싶죠? 예. 간단합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첫 번째,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타이밍이 좀 이렇게 있었어요. 인터벌이 있습니다. 긴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긴장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얼굴이 좀 딱딱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좀 딱딱해져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카메라를 향해서 눈에 좀 힘을 줍니다. 이렇게. 눈이 좀 커지면서 눈에 힘을 줘요. 눈에 힘을 주면 조금 있으면 눈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깜빡거려요. 예. 그렇게 되는 게 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사진을 찍는다면 긴장하기 때문에 입을 다뭅니다. 이렇게 다뭅니다. 입을 다문 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입을 다물면 사진 찍기 직전에 몇 초 전에 내가 기분이 좋았다가 사진을 찍었는지 안 좋았다가 사진을 찍었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울다가도 사진 찍는데 눈물 닦고 이렇게 찍을 수 있고요. 하하호호 잘 놀다가도 사진 찍는데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는 뭐냐면 이건 이제 주로 여자분들한테 많이 해당되는데 얼큰이 여자분들이 있어요. 얼굴이 조금 크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사진 찍는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망감이 교차합니다. 머리가 복잡해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작게 나올까?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얼굴을 뒤로 뺍니다. 여러분들 잘 안 해보시니까 모르죠. 근데 이게 효과가 없는 이유가 같이 빼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빼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안 나오는 이유가 얼굴이 딱딱해지고 눈에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입이 다물어지고 뒤로 빼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면 답은 간단해요. 반대로 하세요. 첫 번째 저를 따라하세요. 이렇게. 입을 찢으세요. 옆으로. 근데 이 찢을 때 치아가 나오도록 찢어야 됩니다. 이를 다물지만 이 벌리세요. 위 치아가 나오도록. 아 여기 저 김 PD님 이 장면 좀 찍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옆으로 못생기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옆으로 이렇게 다물지 마시고 이렇게. 저 말고 여기 지금 지금 분위기 엄청 좋아 진짜. 여기가 지금 이렇게 좋아요. 치아가 잘생겨도 못해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치아 이렇게 이제 입을 벌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눈이 좀 작아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입이 벌어졌는데 눈을 크게 뜨면 무서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좀 작아진다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편안해져요. 여기도 말랑말랑해져요. 어때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은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왜냐면 평소에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표정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 표정이 살아있어야 돼요. 요즘 여러분들 신문지상에 보면 박근혜 전 대표가 이러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수첩공주, 얼음공주 그런 표정이 아니었어요. 선거 때만 되면 선거 출마하는 사람들 다 가면 한결같아요. 여의도 지나가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드라마 탤런트들 다 이래요. 아까 저기 우리 김 PD님이 왜 사진이 잘 나온 줄 아십니까? 이 요령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합니다. 앞으로 이해해보세요. 자, 사진 모드.
아, 좋습니다. 예. 이게 살아있으면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또 한 두세 배 정도 오버를 해야 돼. 연구처럼 오버를 해야 돼. 예. 현대 심리학은요, 심리학이 바뀌었어요. 옛날 심리학은 뭐냐면, 너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너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다. 소크라 베이컨이라고. 소크라테스하고 베이컨은 안 바꿉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거기에 따라서 처신하라. 이게 옛날 심리학이었다면, 요즘 심리학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내가 제일 잘 나가야. K-팝의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갑니다. 해외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를 우리 애들이 부르면 현지인들이 한국말로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따라 불러요. 그게 우리 한류의 힘입니다, 지금. 네. 자, 그럼 요 정도 하고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 웃고 싶으면 마음껏 웃으시는데 얼굴을 살리세요. 요걸 살리시라고.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저를 따라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애들이에요. 표정을 잘 보세요. 표정을 한번 얼굴을 사진 모드로 한번 해주세요. 완전 연예인 기질 있네요. 표정을 잘 보세요.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합니까? 예. 잘합니까? 아, 제가 볼 때는 너무 잘해요. 립싱크도 저 정도 잘할 수가 없어. 저거는 유튜브에 가셔서 상신초등학교라고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다가 절개찾기에 넣어놓으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나 봐도 돼요. 근데 저는 상신초등학교 어딘지 몰라요, 사실. 이게 이제 소셜 힘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사진 모드 한번 볼까요? 아, 좋습니다. 아주 표정이 안 좋으세요.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웃음이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그죠? 웃음이 건강에 좋고 뭐 다 좋다는 건 다 알아요. 오늘 이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웃음도 방법이 있어요. 저하고 같이 웃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경영도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웃음도 여기서 웃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계속 어떻게 하면 웃을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저하고 같이 웃어보겠습니다. 자, 웃는데 저를 따라 하십시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손을 올리시고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첫째! 따라 하십시오. 첫째! 크게 웃는다. 크게 웃는다. 손 내리십시오. 사진 모드로 가서 저를 따라 합니다. 이때 조심하실 거는 크게 웃을 때 목으로 웃으면 목이 절단납니다. 이럴 때는 배로 웃어야 돼. 여러분들 배꼽 여기 손 갖다 대보세요. 배꼽 있는데 남의 배꼽 말고 자기 배꼽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서 이게 여기가 약간 울릴 정도로 한번 웃어보세요. 따라합니다. 이 느낌이 옵니까? 울림이 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크게 웃어야 합니다. 크게 웃어야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비즈니스를 하건 운동을 하건 뭘 하건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세상.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감 있게 모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려면 어떻게 웃어야 된다고요? 크게 웃어야 됩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웃다가 배꼽이 다 땅바닥에 떨어졌대요. 그러면 자기 배꼽을 어떻게 찾겠어요? 자기 배꼽 바늘로 찾으면 됩니다. 바늘로 찔러보면 아픈 사람 거예요. 여러 사람 떨어져 있지만 바늘로 찔러보면 아야 하면 그 사람 죽으면 됩니다. 자, 요새 개콘을 보시는 사람들 보세요. 개콘. 그 다음에 코미디 빅리그 코빅 보시는 분. 코빅 잘 안 보시는 분. 개콘도 잘 안 보시는 분 계시고 코빅도 잘 안 보시는 분 계시고. 그럼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 옛날에는 웃으면 복이 와요처럼 방송국마다 다 대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 이게? 다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코미디 프로그램이 없어진 이유는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없어졌어요. 방송국은 시청률로 먹고 사는데 왜 시청률로 먹고 살아요? 광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시청률이 안 나오는데 누가 광고주가 돈 주겠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점점 없어지고 개콘 하나 남았어요. 개콘도 개콘 안에 보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비상대책위원회, 뭐 위대한 유산, 뭐 쭉 많아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 15개가 있다고 치면 15개만 방송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녹화는 몇 개를 떠냐면 18개 정도, 20개 정도 녹화를 떠요. 그러면 일주일 준비해가지고 녹화 한번 할 때는 하루 종일 녹화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PD가, 우리 김 PD처럼 PD가 골라요. 이거 되고 안 되고 해서 끝에 몇 개 남는 거는 잘려가지고 방송도 못해. 방송 안 하면은 돈 주나요, 안 주나요? 방송 안 하는데 돈 줘요? 방송 안 하면 본방이든 뭐든 뭐 생방이든 방송 안 나가면 돈 못 받아. 돈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실컷 다 녹화하고도 방송이 안 나갔으면 못 받아. 그걸 잘려버려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잘 웃기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잘 웃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잘 웃는 사람. 여러분들 잘 웃기는 사람입니까? 잘 웃는 사람입니까? 잘 웃는 사람이 되고 싶죠? 네, 잘 웃는 사람 아닌데 잘 웃는 사람 되고 싶죠? 웃기는 사람은 처절한 거예요. 못 웃기면 가.
개콘에서 못 웃기는 사람이 쫓겨가가지고 TVN에 가서 코미디 빅리그를 갔는데요. 아, 세상에 요새 나가수처럼 코미디 프로그램도 순위를 매겨요. 코미디 빅리그 가면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매긴다니까. 근데 순위를 매기는데 그 순위에 못 들잖아요? 그럼 집에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생존 경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남을 웃기는 것보다 잘 웃어주기만 하면 건강에도 좋고 이렇게 좋은데 그걸 알면서도 잘 안 돼. 습관이 안 돼가지고. 우리 어릴 때 뭐 밥상머리에서 웃었나요? 웃다가는 혼나지.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죠? 저녁에 또 빨리 밥 먹고 숙제해야죠. 이래저래 못 웃는 거야. 제 친구가 대기업에 임원으로 있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야, 너 좀 웃어봐. 그랬더니 못 웃는데. 야, 웃어. 그래도 못 웃는데. 왜 못 웃어? 그랬더니 회장님 웃지 말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회사가 잘 나가면 표정 관리 때문에 못 웃어요. 그러다가 회사가 좀 어려우기 시작했는데 임원이 실실 웃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책상 치웁니다. 왜냐면 괘씸하잖아요. 회사는 어려워 죽겠는데 실실 웃고 다니니까. 그래서 못 웃는 거예요. 이래서 못 웃고 저래서 못 웃고 계속 못 웃는 거예요, 평생. 그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실실 웃어야 돼. 그래서 별로 친구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적어가지고 열심히 외워가지고 친구들 모임에 가서 웃기려고 아주 목숨을 거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런 친구들 무슨 얘기할 때 얘기 꺼내면 일단 얘기 꺼내기 전부터 웃어주세요. 별로 재미없어도 무슨 얘기 이런 거 들어봐서 안 들어봐서 해봐요. 그리고 얘기하면 계속 이야 재밌다. 끝나면 박수도 쳐주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해온다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남을 웃기면서 자기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친구들끼리 무슨 얘기를 야 그거 다 아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썰렁해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준비도 안 해오고 기가 팍 죽어버려요. 그러지 말고 개콘 프로그램 내 KBS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개콘 보세요. 근데 프로그램 보기 10분 전부터 워밍업을 해야 돼요. 워밍업. 어떻게 하냐면 자 개콘 예를 들어서 9시 5분에 시작하는 요즘 광고가 많아가지고 9시 15분에 시작하더라. 10분 전부터 돌아다니면 실실 웃어. 응? 아이고. 그냥 웃어요, 그냥. 그렇게 웃으면서 개콘을 보면 엄청 재밌는데 그게 아니고 팔짱을 딱 끼고 앉아가지고 오늘 김준현인데요, 너 안 웃기면 나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보면요 하나도 재미없어. 걔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웃기질 않는 거야. 그러면 누가 손해냐면 걔보다 내가 손해해, 내가. 그죠? 그래서 잘 웃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웃으세요. 자, 표정 다시 한번. 늦게 오시면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표정, 사진 표정, 입을 벌리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이 표정이 늘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혹시 영업하시는 분 있죠? 영업하시죠?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업하시는 분이 회사에 혹시 고객들을 찾아가면 1층에 될 수 있으면 화장실을 가라. 1층에 화장실이 없으면 해당 층에 화장실을 먼저 들러서 일 다 보고 거울을 본 다음에 입을 찍고 이 표정을 먼저 살려라. 이 표정을 살려가지고 이 표정 상태로 만약에 고객을 만나고 그 그물을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이 표정이 살아있으면 영업이 성공한다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표정이 살아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말을 적게 하게 돼요. 여러분들 영업하는데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말을 오히려 많이 하면 성공을 못할 가능성이 많아. 차라리 가서 웃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싱글벙글 하면 고객도 처음에는 얘가 실성했나 이러다가 동화가 되고 점점 페이스에 말려온다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요즘 스마트폰 있잖아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셀카로 하든 뭐 하든 둘이서 사진을 찍는 거야. 같이 찍어. 활짝 웃는 웃음으로 사진 찍어. 저 고객은 안 웃어요. 자기들은 활짝 웃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혹은 다음날 사진을 카톡에도 모두 보내면서 어제 만나서 반가웠다고 좋은 말씀 잘 들었다고 그러면서 보내줘 보세요. 그러면 그게 인상이 남잖아요. 계속 웃었고 사진도 보내왔고 이러니까 그게 100마디 말보다 더 난다고. 영업사원들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첫 번째는 크게 웃으라고 했어요. 자신감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합니다. 두 번째는 둘째. 길게 웃으라. 길게 웃으라. 손 내리세요. 이 길게 웃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길게 웃는다는 걸 뭘 뜻하냐면 웃는데 이렇게 웃는 거예요. 이 숨이 어느 정도 잘 빠져나갈 때까지 길게 웃는 걸 얘기하는데요. 길게 웃고 난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나를 향해 웃어요. 그게 신기해요. 길게 웃고 나면. 한 10초를 웃어볼게요. 다 같이 배로 웃는 겁니다. 시작. 이게 처음에는 안 되는데요. 자꾸 노력하면 됩니다. 이게 습관화되면 돼요. 근데 왜 그게 필요하냐면 길게 웃으면 우리 이 신체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오장육부가 막 흔들리면서 이게 막 신진대사가 많이 일어나요. 이 길게 웃는 게 굉장히 건강에 좋아요. 건강에 좋은 줄도 알고 우린 잘 안 돼. 어린아이 때는 우리 회장님 계신데 어린아이가 나면은 여러분들도 그랬는데 다 복식 호흡을 합니다. 배로 호흡을 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씩 위로 와. 위로. 계속 위로다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여기서 훅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복식 호흡을 하면 할수록 건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웃음을 통해 가지고 복식 호흡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평소에. 체불함을 생각해요. 체불함 웃으면 어떻게 웃죠? 근데 한꺼번에 달려놓으면 그 다음에 길게 못 웃으니까 내면서도 좀 참아가면서 내야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체불함 웃음 숨을 모를 때 그냥 몰지 말고 똥꼬에다 힘을 주세요. 똥꼬. 그러면 꽉 조으면서 그냥 같이 하면은 숨이 잘 모아져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코너 안 나니까 같이 한번 모아봐요. 자, 요번에 15초 웃어봅니다. 자, 숨을 몹니다. 시작. 우리는요, 교육받을 때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30분을 계속 웃으래. 30분 계속 웃었더니 나중에 죽는 줄 알았어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목으로 쓰니까. 배로 웃으면 괜찮은데. 자, 바깥을 쳐다보세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신기한 거는요, 거울을 먼저 웃지 않는다. 우리가 웃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나를 향해 웃어요. 근데 우리가 웃지 않는 상태의 세상을 보면 세상도 그래. 여기 여기 이게 경상도 말 같아요. 내사 막 힘들다. 이거 줄여가지고 내 힘들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야. 요즘 여러분들 살기 빡빡하지 않아요? 빡빡하죠? 안 빡빡한 사람이 이상해. 아니 분명히 모든 건 다 반처럼 좋은 것 같은데 살기는 빡빡해. 이럴 때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다들 힘내. 다들 힘내. 이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요.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다들 힘내. 다들 힘내. 역사를 쳐다보면서 다들 힘내. 다들 힘내. 다들 힘내. 다들 힘내하면서 부드럽게 건강하게 살려면은 잘 웃어야 됩니다. 잘 웃는 게 좋은 줄 아는데 왜 못 웃냐면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유교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왔고 그 다음에 지위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웃으면 권위가 떨어지고 잘못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건강하게 웃어주고 자신감에 웃어주는 것이 훨씬 더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대인관계를 넓히고 우리 지금 소셜이 뭐냐면 결국은 소통이거든요. 소통을 하려면 벌써 얼굴이 이렇게 찌부져 있는 사람하고 얼굴이 넓혀져 있는 사람은 소통하는 게 완전히 틀려요. 기본이 틀려. 그래서 항상 이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서로 만나면 그 다음부터 소통을 자연스럽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좀
좀 이렇게 열려가요. 제가 볼 때는 좀 열리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주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많이 하는데 웃음을 통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대화를 별로 안 나눠도 먼저 마음이 열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마음이 먼저 열려야 그 다음부터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통 얘기 많이 하는데요.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자, 아이 보고 어른한테 소통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직원 보고 사장님한테 소통하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힘이 있는 사람이 다가가서 내려가서 소통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이사가 직원들이 있는데 야, 왜 이렇게 우리는 소통이 잘 안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먼저 소통을 하도록 그 눈높이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하고 소통이 잘 됩니까? 저기 30살 아들 둘 있는데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걔들이 쓰는 용어를 모르면 대화가 안 돼요. 멘붕이 뭐예요? 멘붕? 우리 지금 교수님 있잖아요. 멘붕이 뭐예요? 멘탈 붕괴죠? 그런 용어들을 전혀 모르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대화가 안 돼요. 걔들이 쓰는 용어를 좀 알면요. 금방 동질감 생겨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단어를 몇 개를 비슷한 걸 쓰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가까워져. 그다음부터 얘기하기가 아주 쉬워져. 우리 여기 소셜 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주 못 만납니다. 그런데 늘 페이스북 이런 걸 갖고 늘 만나거든요. 쓰는 용어들이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만나면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이게 언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 어떤 행동을 하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래 사람이 위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소통이라는 건 거꾸로 힘이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거꾸로 맞추는 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그래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크게 웃으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자신감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길게 웃으면 신체가 활성화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온몸으로 웃어라. 온몸으로 웃어라. 웃을 때도 온몸으로 웃는 것이 좋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옆 사람하고 하이파이브도 하면서 그냥 감탄사를 남발하면서 여러분들 평소에 어떠냐? 감탄사 남발 많이 합니까? 감탄사 남발 많이 하세요. 메시지를 하나 주고받아도 그냥 좋다가 아니라 우와 좋다. 이거는 틀려요. 우와 좋다. 예를 들어서 카톡을 뭘 하는 것보다 야 끝내준다. 이게 습관화되면요. 굉장히 서로 가까워져요. 근데 우리 그게 잘 안 되잖아요. 15초 더 웃으면 이틀 더 산다고 그럽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 사람 얼굴. 사진 표정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 온몸으로 한번 같이 웃어보겠습니다. 자, 15초 같이 웃습니다. 시작! 저한테 주어진 시간 지금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보통 이제 웃음 특강을 가면 1시간 10분에서 30분 그 사이를 하거든요. 원래 재밌는 거는 시간이 잘 가잖아요. 그죠? 목사님 설교는 시간이 안 가요.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재밌으면 30분 금방 간다고. 3분 동안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문제는 이걸 어떻게 지속하죠. 지속하는 요령은 뭔가 하나 여러분들 각자가 실마리를 찾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았냐면 웃음 특강으로 찾았어요. 저는 웃음 강의를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웃으러 갑니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한 30배는 더 웃어요. 그죠? 그럼 저는 이미 성공했어. 나는 웃으러 가는 거지 내가 웃음을 가르쳐주러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웃으러 가는 거야. 교도소도 가고 뭐 알코올 중독자 모임도 가고 뭐 경찰서도 가고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부르면 무조건 가요. 왜냐면 내가 즐거우니까. 저는 그 방법으로 갔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 앞으로 웃음 강사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전적으로 밀어드릴게요.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저는 라이벌이라고 생각 절대로 안 해요. 그 사람 도와주는 것이 결국 이 사회를 조금 더 밝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면 나도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일요일에 창원에 가서 한번 했더니 어느 목사님인데 지금 1년 있으면 은퇴하신데 70세.
자기가 웃음 강사 하고 싶다고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고 여러분들 저처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실마리를 뭘 찾아야 되면 작은 데서 찾아요. 작은 데.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합니까 우리가? 일단죠. 이럴 때부터 찾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예? 거울 보면서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자기 혼자 여기서 보면 약간 돌았다 그러지. 예? 세상이 돌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돌면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거울 보면서 이렇게 이를 닫고 작은 거에서 실마리를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 늘 이게 웃어야 되는 거 잊어먹어. 그러니까 집 앞에 현관에다가 청테이프를 크게 이렇게 깔아놓고는 지나갈 때마다 청테이프가 보면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웃어야지. 그러고는 그 앞에 서서 웃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을 선택한다. 이러고 출근해. 그럼 하루 종일 잊어먹고 있다가 퇴근하고 또 청테이프가 있거든. 또 한번 웃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 앞에다가 청테이프를 깔아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웃고 나올 때마다 웃는 거야. 어떤 사람은 밥 먹기 전에 우리 트레이닝 받을 때는 거죠. 밥 먹기 전에 앞에 갖다 놓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웃고 난 다음에 밥 먹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웃고 난 다음에 끝내요. 작은 거, 생활 속에 작은 뭔가 실마리를 찾는 거예요. 제 친구 한 친구는 그 자동차로 늘 다니는 친구 있어요. 자동차로. 그러면 시동 걸고 난 다음에 출발 안 하고 일단 2, 3분은 웃고 가는 거야. 그리고 아침부터 웃어야 하루 종일 웃을 수 있어요. 점심 먹고 나서 웃으려면요 벌써 굳어가지고 이게 안 돼. 그래서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또 한 친구는 자동차로 지방을 많이 다녀요. 갈 때마다 위로 뭐가 하나씩 차에 뭔가 지나가면 웃어. 뭐가 지나가 있어요? 신호등 지나가면 한번 웃고 그 다음에 저기 터널 가면 터널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나갈 때까지 그러면 부산 금방 간대. 옆에서 보면 돌았지. 근데 그렇게 안 웃으면 안 되는 암, 환우 이런 사람, 우울증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엄청나게 많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전라도 광주에서 경찰이 있어요. 경찰. 저는 경상도고 그 친구는 전라도라 둘이서 만나서 얘기하면 그 친구 정말 사투리 심하대. 제가 70분을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 하는지. 저하고 그 친구가 웃음 친구예요. 우리끼리 웃음 친구 협약을 맺었어. 웃음 친구. 웃음 친구가 뭐 하는 거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웃기만 해요.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 통화할 수 있어요? 그래 통화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시작해요. 그리고 둘이서 전화도 붙들고 한 30초를 웃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를 바로 끊으면서 형님 또 연락할게. 왜냐면 다른 얘기하면 돈 빌려달라고. 우리 약속이 돼 있다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자. 무조건 웃고 끊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떨 때는 제가 막 화가 나고 뭐 안 좋은 일이 있다가 그 전화를 받고 나면 내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웃을 수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문자로 야 고맙다. 통화하면 안 돼요. 돈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웃음 친구가 몇 명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저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에 강의를 이제 초청받아 갔어요. 저는 앞에 1시간 반, 뒤에는 보니까 엄영수가 강의하래요. 엄영수 씨 아죠, 그죠? 네. 거기 이제 이렇게 앉아있는 최고 경자가 강의 한참 하고 났더니 제가 ROTC 저 15기인데 그 인하대 ROTC 나온 친구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의 상무가 손 들고 나오더니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평생 60이 다 되는데 친구야 반갑다 그러고 인사하더라고. 그래서 반갑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하는 말이 너 오늘 얘기했지 나하고 오늘부터 웃음 친구야 이러더라고. 바로 웃음 친구 했어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뭐 학교에서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지들끼리 얘기하다가 내 얘기가 나왔대. 전화를 한 거야. 웃음 친구 한번 웃어볼까 그러더라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웃는 거야. 일단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웃음 친구 된 지 얼마 안 된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뭐 물어볼 게 있거든. 물어보시라고. 그래서 묻고 난 다음에, 그래, 이제 전화 왔으니까 한번 우리 30초라도 웃어봅시다.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알고 봤더니 지하철 타고 가다 전화를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내릴 일도 아닌데 내려가지고 그 아주머니는 여기 가서 안쪽에서 나는 이쪽에서 웃고. 그게 웃음 친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작은 걸 실마리를 찾아가지고 그 실마리를 가지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속을 한 1년만 계속해보세요. 그 다음에 웃음을 달고 다니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 직장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아이, 좋습니다.